결석 좀 제발 진짜 뿌려가. 얘가 나랑 오늘 수업 온다고 약속했는데 약속도 안 지켰어요. 내 말 들리냐? 김보령 학생을 위한 결석생들을 위한 강의니까 보도록 합시다. 진짜 수인아 그러지 마. 얘나 불편하다. 자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면은 얘기해 보면 되겠지만은 질문이 없는 것 같네요. 질문 없냐 진짜? 네. 주의해야 될 문제들 정도만 알려줄게요. 페이지 109페이지에 1-1번 같은 문제 있죠. 그러니까 2차 함수다 아니다라는 걸 구분하라는 문제 있었을 때 109페이지 피고 함수다 아니다 2차 함수다 아니다라고 하는 구분하는 문제에서 1번 같은 유형도 있지만 1-1번 같은 유형이 있고 그 1-1번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기본적인 활용 공식들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1번에서 선생님한테 함수 배웠던 학생들은 내가 이게 무슨 말 하는지 잘 알 겁니다. 다음 주 2차 함수 y는 4x제곱 마이너스 3의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모두 고르면 이게 무슨 뜻이야? 위에 있다. 그래프 위에 있다? 즉 그래프가 그 점을 지난다? 점이 그래프 위에 있다? 이런 말이 뭐라 그랬어? 그 점은 그 그래프의 해이다. 그죠? 한마디로 뭐야? 넣어서 성립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죠? 그 1차 함수 할 때 선생님이 또 이제 딥하게 아주 심도 있게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었어요. 넘겨보면은 기출문제에서 거의 반드시 나오는 형태가 있어요. 거의 반드시 나오는 형태가 4번과 4-1번 유형이에요. 4번과 4-1번의 유형.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프의 폭을 갖다 얘기하는 것인데 아직은 너희들이 그 폭이 어느 정도이다라는 거는 잘 모른다 이거야. 어느 정도까지라는 건 잘 모르잖아. 하나는 좁다 넓다라는 건 파악할 수가 있죠. 그죠? 그렇게 파악할 수 있고 폭과 관련돼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게 되면 추계 방정식이라고 얘기할게요. 이제 더 이상 대칭 추계라는 말은 안 씁니다. 2차 함수 그래프의 추계 방정식을 기준으로 그래프는 좌우 즉 추계 방정식의 대칭이 돼버리죠. 이해가냐 안 가냐? 이해가요? 그 추계 방정식에 따라서 대칭이 됐을 때 그 폭은 어떻다? 서로 같다. 그 절대 잊지 마라. 절대 잊지 마라. 절대 잊지 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형태입니다. 뭐 그림으로 그려줘 볼게요. 문제 아직 안 나오니까. 여기에 2차 함수 그래프가 있대요. 어떤 2차 함수 그래프가 있는데 어떤 2차 함수 그래프의 추계 방정식의 x는 3이래요. 추계 방정식의 x는 3. 그럼 어떻게 생긴 거야? 여기서 한 칸, 두 칸, 세 칸 떨어져서 이렇게 추계 방정식이 있다라는 것은 있다라는 것이고 뭐 아래로 볼록한 모형이라면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얘기지. 여기까지 이해 가냐 안 가냐? 갔어요? 그때 이런 거를 주는 거야. 여기에 있는 한 점을 주는 거지. 여기에 있는 한 점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때 이 점이 얼마냐고. 같은 y의 값을 갖고 있을 때 이 점 p와 이 점 q가 생각을 잘해요. 문제를 딱 정형화돼서 딱 문제를 내도 그 문제 푸는 방법만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점 p와 q와의 관계, 그 위치 관계라는 걸 잘 살펴보라. 점 p가 있고 q가 있어. 그리고 점 p에 대한 좌표를 x, y라고 딱 줬어. 그러면 이 점 p와 점 q가 y 값이 현재 같다라고 가정해 봤을 때 얘의 x좌표는 얼마가 나올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라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 x좌표는 이 x좌표는 어떤 특징 갖고 있을까? 얘 x좌표에 x는 3이라고 하는 이 x좌표에 x는 3이라고 하는 것의 대칭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그럼 얘 좌표를 x라고 친다면 얘 좌표가 여기가 x는 3이지. 그럼 얘 좌표는 얼마가 될까? 6. 여기 6일까? 여기가 원점이 3이니까 여기 기준이 3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큼 떨어진 거야? 3만큼 떨어진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큼 떨어진 거야? 3만큼 떨어진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만큼 떨어져서 x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만큼 떨어져서 x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만큼 떨어진 값은 얼마가 될까? 3 플러스 x. 3 플러스 x가 될까? 맞냐? 맞냐? 정말 맞아. x 플러스 6 아닐까? 좌표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몇 칸 떨어졌니? 6.
6칸 떨어졌죠? 그러면 얼마예요? x 플러스 6이죠? 아니 이걸 계산하는데 뭘 머리를 쓰고 나냐. 뭐 말하는지 이해 갑니까? 이해 가요? 난 문제 나오면 큰일 나게 생겼다 진짜. 유형별 문제 풀 때 이런 문제 어렵게 나오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 라는 거죠. 폭이 간단하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유형들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페이지 볼까요? 페이지 119쪽을 보세요. 페이지 119쪽을 보면은 8번 문제 보여요? 8번 문제 보이십니까? 8번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이게 어떻게 그래프의 폭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내 기억이 맞다면 얘는 작년 소아 아니면 안소중학교가 아니지만 작년 소아 아니면 충현중학교 문제였고요. 작년 아니면 재작년 소아 아니면 충현중학교 문제였어요. 왜냐면 내가 이걸 내신 대비할 때 얘 시험지에서 얘 문제를 본 적이 내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프과 관련돼서 알겠죠? 그렇게 해서 그 문제들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11쪽에 나오는 7번과 7-1번이다 라고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7번과 7-1번이다 라는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생각을 하셔야죠. 원점이 꼭지점인 그래프래요. 영훈아, 원점이 꼭지점인 그래프는 어떻게 해석해 볼 수가 있을까? 이제 너희들은 모양을 떠올리고 그 모양을 식으로 나타내야 되고 나중에는 이 함수식을 뭘로 해석해야 될까? 방정식으로 해석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점이 꼭지점인 2차 함수식이래요. 그럼 딱 뭐가 떠올라? 원점이 꼭지점인 2차 함수식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y는 ax 제곱이라는 태초의 상태 그래프가 떠올라야지. 영훈아 왜 그래? 뭐 좋은 나왔다고 삐졌어? 작정하고 대답 안 하기로 한 거야? 몰랐어? 정말? 이제 기억나?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 내가 하는 말 이해 갔어? 이해 갔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y는 ax 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갖다 놓고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7번하고 7-1번은 하나 줄까? 신기 아니야? 자, 가져와. 떼어줄게. 그 다음 넘겨서 자 115쪽을 펴놓고서는 선생님을 보세요. 115쪽을 펴놓고 선생님 보세요. 자 선생님 하는 말 대답을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그냥 일단 문자를 한 번 더 볼게요. 태초의 상태의 그래프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리스닝 하세요. 머릿속에 숫자를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y는 ax 제곱이라는 그래프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는 y는 제곱 플러스 q 오케이. 꼭지점의 좌표는 0,0 0, q 축의 방정식은 x는 0 x는 0 됐죠? 그 다음 y는 ax 제곱이다라는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는 y는 a-p a 곱하기 아, x 마이너스 p에 대한 전체의 제곱 끝이지. 꼭지점의 좌표는 p p, 0 0. 그래프가 떠올라야 되고 식이 떠올라야 돼요. 눈으로 보는 것과 손으로 쓰는 것은 너희들이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아닌 이상은 한꺼번에 할 수가 없다 이거야.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왼손으로 글씨를 쓰고 왼손으로 그림을 그리고 오른손으로 거꾸로 글씨를 썼던 사람이에요. 노트 자체가 암호화돼 있어요. 그런 사람인데 너희들은 그런 거 안 되잖아. 어제 둘 동시에 했어요? 동시 그 천재였어요. 진짜 천재였지. 선생님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양쪽으로 글씨 쓰는 것 정도밖에 안 돼. 거꾸로 쓰는 거랑 한번 해봤는데 어렸을 때. 그런 건 이제 어렸을 때 막 그런 거 막 영향 많이 받잖아. 안 받아? 막그 뭐냐 조선시대 때 그 누구냐 태조 이성계가 활을 잘 쏘다라고 하면은 막 활 쏘고 싶고 이런 거 안 떠올라? 이런 거 안 생각? 난 그런 거 막 했었는데 그 신사임당 얘기 들었을 때는 막 그 집에서 난 그리고 그랬어요. 진짜 정말 난 이렇게 하고 막 꺾어서도 그리고 막 이렇게 해갖고 놀이터에서도 모래 갖고 막 이렇게 그런 게 장난치고 그러니까 친구가 없죠.
자, 집중하네. 자, 뭔 얘기하다 그랬지? y는 a 곱하기 x-p에 대한 전체 제곱이에요. 꼭지점의 좌표는 p, 0. 추계 방정식은 x는 p. x는 p. 됐어요? 그러면 태초의 상태 그래프 y는 as 제곱이라는 그래프를 뭐 할지 알죠?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시킵시다. 시작. y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p 전체 제곱 플러스 q. 훌륭합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아주 기똥차요. 그걸 뭐라고 한다? 표준형. 아 이거 표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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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 게 표준형. 어려운 게 일반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차함수의 그래프도 y는 ax 플러스 b. 기울기나 y절편을 구하기 쉬워 안 쉬워? 쉽지? 표준형 일반형. 표준형.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1차함수 그래프죠. 그죠? 제곱이 아니니까 1차지. 그치? 근데 얘는 기울기나 y절편 구하기가 어렵죠? 물론 마이너스 b분의 a라든가 마이너스 b분의 c라는 거 공부했지만 어렵잖아. 그치? 한 번에 안 보이고 일반형이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as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y. 꼭지점 좌표 구해 한 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꼭지점 좌표 한 번에 안 보이죠. 그죠? 평행 이동에 얼마만큼 시켰다 이런 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는 일반형. y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p에 대한 전체 제곱 플러스 q다. 이거는 뭐야? 꼭지점 좌표가 한꺼번에 보여 안 보여? 보이죠? p, q라고. 이런 것은 뭐다? 표준형.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운 건 표준형, 어려운 건 일반형. 중학교 때는 표준형, 고등학교 때는 뭐? 일반형.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부터 뭐? 일반형.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제 해석 능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능력. 내가 이런 그래프를 줬어요. 이 그래프에 대해서 어떤 요소들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시면 돼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다 나올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 그래프 보고 뭐가 떠올라요? 알고 있는 걸 아무거나 불러. 아무거나. 시작. 좌표가 3,4이에요. 뭔 좌표? 그래프. 그래프 뭔 좌표? 그냥 지나는 점의 좌표? 아닐걸? 그냥 지나는 좌표가 3,4야? 그건 아닐 건데. 아, 영훈이, 너 수업 놓쳤었나? 이거 안 했나? 나랑? 안 했었어? 꼭지점 좌표라고 하는 거야. 꼭지점 좌표. 꼭지점 좌표. 꼭지점 좌표가 몇 콤마면? 3,4. 맞아요? 경현이. 추계 방정식. 추계 방정식? 오케이. 추계 방정식. 추계 방정식이 얼마야? x는 3. x는 3. y축 평행 이동을 4만큼. 훌륭해요. 구우십니다. 근데 뭐를? y는 마이너스 2x 제곱. 그렇지. 태초의 상태 그래프를 잘 얘기했어요. y는 마이너스 2x 제곱의 그래프를 태초의 상태 그래프죠, 그죠? 얘를 태초의 상태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시켰다? 4만큼 평행 이동시켰다. 평행 이동이야, 대칭 이동이야? 평행 이동이야. 있지만 평행 이동이야. 평행 이동. 수인이. 위로 볼록한 그래프. 그렇지. 위로 볼록한 모양이다. 위로 볼록한 모양이다. 위로 볼록한 모양이다. 위로 볼록한 모양이다. 아주 잘 얘기했어요. 왜 위로 볼록한 모양이다? 2차의 개수가 어떻게? 음수잖아요. 2차의 개수가 음수죠? 2차의 개수가 음수. 그래프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지금 이 그래프가 너희들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는 것이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2차의 개수가 어떻게? 음수이다. 음수이다. 그리고 위로 볼록하다. 또 경현이. y는 마이너스 2x 제곱을 x축으로 3만큼 평행. 그렇지. 이거를 x축
x축으로 어떻게? 그렇지 3만큼 어떻게 했다?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이다. 됐어요? 이거 갖고 하나만 얘기해보자. 괜찮아. x는 3이라는 거, 축의 방정식 x는 3이라는 게 어떻게 그려져요? y축과 평행하게 그려지지? 그거 보면 뭐 떠오르는 거 없어? 너희들 지금 머릿속에는 어떻게 해? 포. y는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3에 대한 전체 제곱 플러스 4라는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그리고 있어야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알겠어요? 생각해봐. x는 3이라고 하는 그 접해 표면에서 x는 3이라고 하는 축의 방정식을 기준으로 지금 뭐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거 아니야, 그지? 3,4라는 거 찍고 이해가냐? 이해갔어요? 그러니까 이걸 축으로다가 뭐가 된다? 좌우가 좌우가 대칭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야. x는 3이라는 이 축의 방정식, 이 축의 방정식으로 어떻게 된다? 좌우 대칭이다. 좌우 대칭이다. 자, 이걸 끌어냈으면 대칭이라는 말을 끌어냈으니까 뭐 하나만 좀 어거지라도 좋으니까 하나만 더 얘기해 봅시다. 포기. 폭은 2. 이만큼 폭이다라는 걸 아직 안 배웠잖아요. 네. 고등학교 때 배워요. 저기 마이너스 2인데.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2라는 건데 그 마이너스 이만큼의 폭이다라고 하는 게 그 폭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 지금?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 폭은 얘기하지 마. 폭은 그냥 축을 대칭으로도 어떻게? 같다. 그 다음에 뭐보다 좁고 뭐보다 넓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돼. 근데 비교하는 대상이 없으니까 걔는 빼고. 그죠? 여기 대칭이 여기 지금 x는 3이라는 걸 기준으로 지금 좌우 대칭이지. 좌우 대칭이죠. 좌우 대칭만 있었나? 위아래 대칭도 있지 않았을까? 위아래 대칭 어떻게 얘기해야 돼? X축. x축은 아니잖아 지금. x축이 아니잖아. x축이 아니잖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그래프와 상하 대칭이다. Y는 2 오케이. 곱하기 X 오케이. 마이너스 3번 제곱. 안 가르쳐도 안다 이거지.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랑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그래프랑 상하 대칭이었지. 2차의 개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결정나는 거고 절대값이 같다면 2차의 개수의 절대값만 같다면 그 폭은 같죠. 양수냐 음수냐 그것만 따져주는 거에 따라서 상하 대칭이었잖아. 아주 잘 얘기했다 이거지. 그래서 y는 2x에 2x 2 곱하기 2x 마이너스 3에 대한 전체 제곱 플러스 4라는 그래프와 얘랑 상하 대칭이죠. 아주 잘 얘기했어요. 아주 잘 얘기했어요. 상하 대칭이다. 이 상하 대칭이다, 좌우 대칭이다 라는 걸 니들 지금 얘기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대칭 이동할 때도 잘 할 수 있다. 아주 잘 얘기했어요. 자, 또 생각나는데 여기서부터 쌤이 얘기해. 또 혹시 있는 사람? 또 있는 사람? 얘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야. 이게 3,4니까 얘가 3, 얘가 4 이렇게 될 거고 뭐 아래로 볼록이죠? 그죠? 아래로 볼록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냐? 뭔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 아니면 그래프 모양을 갖다 얘기하라 그러면은 좌표 표면까지는 안 그리더라도 좌표 표면까지는 아직 못 그릴 거야. 좌표 표면에 이 참수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아직은 몰라.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는 있을 건데 아직은 모른다 이거야. 하지만 이렇게 생긴다는 건 알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위로 볼록이었잖아. 그래프를 보고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데 1초도 걸리면 안 된다 이거지. 그죠? 이거 아래로 볼록 그래프잖아. 아니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그래프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야 한 거야. 이해가? 이런 걸 갖다 놓고서는 여기 점이 얼마야? 여기가 3,4라는 거고 이 축의 방정식에 x는 3이라는 거니까 x의 값이라는 것이 맞아요? 3보다 작을 때는 x가 증가할 때 y 값이 어떻게 될까요? 위로 올라가고 있죠. 위로 올라가고 있죠. 위로 올라가고 있죠. 위로 올라가고 있죠. 오른쪽 끝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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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올라가고 있죠. x값 증가할 때 y값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겠죠. 근데 x가 3보다 클 때는 어떨까요? x가 3보다 클 때는 x가 증가할 때 y는 어떻게? 감소하면. 얘는 그냥 고정해 놓은 거야 선생님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선생님이 읽으라 그랬잖아. 머릿속에 있는 그래프를 읽고 얘는 고정해 놓고 y값의 변화만 본 거야.
y값의 변화는 선생님 뭐라고 대한다고 그랬어요? y값의 변화는 뭘 얘기하는 걸까? 함수값의 변화잖아. x값의 변화에 따라서 함수값이 어떻게 변한다 라는 거, 함수값의 변화.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더더욱 좋죠. 뭐 고등학교 2차 방정식 얘기하고 2차 함수 얘기하고 x값 증가에 따른 y값의 변화, 즉 함수값의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생각하는 거지. 알겠어요? 이게 왔다 갔다 저 끝으로 저 밑으로 이게 뭘까? 극대값, 극소값 이런 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라. 거기에 대한 이제 해석 방법 그게 미분적뿐이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야. 함수라는 거 해석을 잘 해보면 돼요. 이거 말고 또 뭐 있을까? 조금만 더 생각해볼까? 안 배웠지만 그래프 모양 우리 이렇게 그릴 수 있지. 근데 얘를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니들 혹시 기억나? 1차 함수 그래프에서 1차 함수 그때 뻘짓하는 거 아니다. 지금 함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함수는 땡땡땡이다. 함수는 땡땡땡이다. 뭐야? 황당. 함수는 땡땡땡이다. 그래프다. 네. 함수는 그래프다. 네. 함수는 그래프야. 나 지금 뻘짓하는 거 아니고 수업하는 거야. 뒤에서 배울 거 지금 미리 한번 읊어보는 거야. 미리 한번 읊어보는 거야. 생각하라고. 외우려고 하지 마. 있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 그거 나오니까 그걸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머릿속에 그래프를 띄워놓고 식을 띄워놓고 너희들이 찾으라고. 처음에 수학 이걸 발견한 사람들도 그렇게 했을 거니까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러면 덜 외워도 될 거라고. 알겠어요? 생각해서 찾아요. 찾아서 그걸 얘기만 하시면 돼. 1차 함수 그래프를 세상에서 가장 정확하게 그릴 방법 선생님 얘기했었는데 기억나? 1차 함수가 어떤 모양이야? 직선이었죠. 그죠? 직선을 가장 전 지구, 전 우주상에서 직선을 가장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 뭐라 그랬다? 자. 두 점이죠. 진화는 두 점을 찾고 그 두 점을 어떻게? 잊기만 하면 되죠. 이해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지구상에서 전 우주에서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찾게 되는 거예요. 두 점을 찾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뭔 말인지 이해가는가? 이해가? 그때 수학자들은 그 두 점을 찾을 때 좌표 평면상에서의 두 점을 찾을 때는 어떤 점을 주로 찾디? X 방아이드. 그렇지. X축과 만나는 점과 Y축과 만나는 점을 갖다 찾았었죠. 뭔 말하는지 이해가요? 근데 이 말도 기억나나 보자. 어떤 함수를 배우든 1차든 2차든 앞으로 배우게 될 3차, 4차의 고차 함수를 배우든 X절편과 Y절편을 구하는 방법은 동일하다 했어요. 원의 방정식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하 벡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편을 구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알겠어요? 점을 읽는 거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해보라. 절편을 찾는 방법이 잘 기억이 안 나면 이 점을 찾는 이 점을 찾고 싶대요. 이 점을 찾고 싶대요. 그럼 이 점의 좌표가 지금 뭐야? 뭐 0, x좌표 0이죠. 그럼 y좌표가 이렇게 나오겠지. 이걸 지나는 함수가 1차든 2차든 원이든 고차든 이해가 안 가? 이해가? 그 그래프에다 뭐만 넣으면 돼? 0, y만 넣으면 돼요. 한마디로 뭘 넣자? x는 0. 기억나 안 나? x좌표가 0이니까 x는 0 넣어버리면 y 나올 거 아니냐. 무슨 말인지 이해가냐 안 가냐. 이게 y절편을 찾는 방법이죠. 그죠? 그 다음 여기 지나는 점을 갖다 찾고 싶대. 이건 x축 위에 있는 점으로 x절편이라 읽는데 얘 점 좌표는 어떻게 돼? x, 0 이렇게 나오겠죠. x, 0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x절편을 찾는 방법은 뭐다? y는 0을 대입하라. 기억나요? 기억나요? 내가 2차 함수의 절편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합니다. 2차 함수의 절편. 일단 x절편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깊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x절편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얘기를 안 합니다. 지금 얘기를 안 하고 y절편만 얘기하세요. y절편을 구하는 방법은 뭐라고? X절편. x는 X는 0. 0 넣으면 되잖아. 반대적인 개념으로 넣기만 하면 되잖아. 여기 0 한번 넣어볼까? 0 넣으면 어떻게 되니? 4. 9 곱하기 마이너스이니까 어떻게 돼? 5. 이 덧셈뺄셈하고 있는데 5라는 지금 0 넣어버리면 9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8 나오나요? 네. 그죠? 마이너스 18에다가 어떻게 4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14 나오나요? 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f 0일 때의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4예요. 이게 바로 뭘까? Y. x가 0일 때 y 값을 얘기하는 거니까 y축의 절편이 된다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놓치지 마라. 잘 봐라. 잉? 단순 절편 얘기인지 아니지? 잘 봐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갖다가 그려볼 건데 얘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얘 그래프를 내가 지금부터 그려볼 거야. 그려볼 거야. 알겠어요? 알겠어요? 중학교 과정에서 2차 함수에 대해서 배우지만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라든가 2차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 이런 건 구체적으로 안 나와. 근데 문제는 그게 나와. 그러니까 해보자고. 꼭지점 좌표 몇이야? 3,4인가요? 꼭지점 좌표 3,4예요. 얘가 3, 얘가 4. 그러면 요쯤 나오려나?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에요? 위로. 위로 볼록이지? 그치?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쭉쭉 나와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이렇게 쭉 그려야 되는데 야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는 거 아니야? 맞지? 근데 y좌표는 얼마야?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4지. 이건 지나는 점이죠. 지나는 점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4쯤 된다고 쳤을 때 지나는 점이니까 얘 지나야 돼 안 지나야 돼? 지나야지. 얘 지나야 되지.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나가는 거겠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나가는 거겠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이해 갔어? 그럼 물어봅시다. 이 그래프는 몇 사분면을 지나? 1, 1, 3, 3, 4, 4분면. 몇 사분면을 지나지 않아? 2. 2사분면. 제 2사분면이죠.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문제를 내볼게요. 다시. 이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 혹은 지나는 사분면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니? Y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일단 뭐부터 찾아야 돼? 일단 뭐부터? 꼭지점. 꼭지점 좌표가 얼마니? 꼭지점 마이너스 1,3이죠. 그럼 좌표 평면에서 마이너스 1,3을 갖다가 표시를 해줘야 되겠네. 마이너스 1,3이라는 건 마이너스 1,3이니까 이사분면점이겠다. 그치? 그죠? 그럼 마이너스 1,3이라고 쳐보자. 이렇게 나올 거야. 이해 갔어요? 여기 꼭지점이죠?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래로 볼록인데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y절편을 찾아서 그려줘야 되겠지. y절편을 찾아줘야 되겠지. 이해가 안 가? 2차 함수를 그래프를 그릴 때는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세 가지를 살펴야 돼요. 첫 번째는 뭘까? 꼭지점. 두 번째는 모양. 위로 볼록이지 아래로 볼록이지. 그 다음 세 번째를 y절편이라 하지 말고 지나는 점. 지나는 점. 근데 그 지나는 점이 모이면 좋다. y절편이면 좋다는 거지. 뭔지 알겠어요? 0 대입해버리면 얼마가 될까? 1인가요? 네. 더하기 3이니까 어떻게? 4를 지나나요? 여기를 지난다는 얘기지? 그럼 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진다?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그래서 얘 그래프에 대한 정보를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한다면 제 몇 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제 2, 4 분면은 어떻다?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냐 안 가냐? 이해 갔어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찾아내세요. 찾는 겁니다. 그래프를 하나 니들 나름대로 이거 식을 하나 딱 써놓고 여기에 대해서 다다다다다다다닥 찾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거야.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이거밖에 없을까? 아니요. 생각해보면 참 많죠. 어떤 것도 있을 수 있냐? 얘는 지금 아래로 쭉 뻗죠. 그죠? y값이 최대일 때가 언제니? y값이 최대일 때는 언제니? y값이 최대일 때. y값이 곧 최대일 때 4죠. 그죠? y는 4가 최대값이죠. 이 그래프가 같게 되면 y는 4가 최대값이죠. 이 y는 4다? 이 y값이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함수? 값이라 그랬지.
함수값 C 최대가 됐다. 그걸 뭐라고 할까 세 글자로? 최대 값을 얘기하는 거야. 2차 함수의 최대값을 물어본다면 너희들 무슨 값을 당연히 찾아야 돼? 함수값, 즉 y값을 찾는 거야. 2차 함수의 최대값이 얼마냐?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y값을 찾는 겁니다. 이해가? 그럼 y값이 얼마야? 최대값은 얼마다? 4이다. x가 얼마일 때? x가 3일 때. x가 3일 때? x가 3일 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것도 꼭지점의 좌표가 이것도 이거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는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값이 된다. 이렇게 공부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하면 고등학교 때 요령으로 배울 때 그렇게 하는 거지. 이 x값의 범위를 줄 거거든.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거야. 다른 게 아니고 x값의 범위를 0부터 3까지 0부터 여기까지 줬다고 쳐봐. 그럼 요 라인 안에서만 해당하는 거니까 요 라인 안에 있는 이차함수의 그래프 여기와 요 라인 안에 있는 이차함수의 그래프 여기 즉 여 그래프만 찾아봐야 되지. 이 그래프만 이 노란색 그래프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봐야 되잖아. x값의 범위가 주어졌을 때 x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범위가 주어졌다면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노란색만 주어져야 되잖아. 이때 최대값은 얼마야? x가 2일 때의 최대값이지. 최소값은 얼마야? 0일 때의 최소값? 마이너스 14가 되어오겠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무조건 최대값을 한다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요. 알겠어요? 중학교 교과서는 그렇게 가르쳐. 근데 그렇게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그게 다가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또 하나. x가 3일 때 최대값 4를 갖죠.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 이거 최소값 얼마 가죠? 그렇죠. 정답. 그래프는 계속 아래로 뻗을 거란 말이지. 그럼 y값이라는 거 언제 결정될지 알아 몰라. 모르죠. 최소값 있다 없다. 없죠. 없죠. 이거 중학교 교과서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위로 볼록한 그래프는 최소값을 갖지 않고 최대값만 갖는다.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한번 볼까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는 최소값이 얼마를 갖니? 얘를 갖겠지. 이해 가냐 안 가냐? 즉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값 3을 갖는 게 이 y값 3이 뭐야? 최대값이 되겠죠. 최소값이. 얘 최대값 가져 안 가져? 못 갔지? 왜 못 가져? 몰라! 근데 단순 그렇게만 공부해라? 아니라고. 왜? 안 된다고요. 왜? 왜 안 된다? x값의 범위가 주어졌을 때 x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범위가 주어졌을 때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요 점과 여기에 해당하는 요 점 사이에 있는 그래프 이 노란색 그래프만 보자라는 얘기니까 최소값은 얘가 되겠지만 최대값은 얼마? 얘가 될 수 있겠지. 그때 최대값을 갖는 거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니? 이해 가요? 이게 부등식과 2차 함수가 합쳐지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온다 이거야. 이런 문제들이. 뭔 말 하는지 알겠어요? 그때 요령이 있으니까 그때 요령 배우도록 하고. 뭔지 알겠어요? 고등학교 내용이에요. 중학교 때 안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고등학교 내용이고 중학교 때 안 나와요. 하지만 요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중학교 내용이에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무궁무진하죠. 무궁무진한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웬만하면 중학교 과정에서 다 찾아냈지 지금.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딱 펼쳐놓고선 그래프 하나를 너희들이 딱 나름대로 딱 해놓고선 연습장에 딱 펼쳐놓고선 얘에 대한 정보를 다 낱낱이 찾아보라는 거야. 이걸 연습해보라고. 이 차원에서 아무것도 아니지 진짜. 무슨 말인지 알겠냐? 있는 대로 다 찾아보라 이거야. 한번. 이런 연습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일단 숙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118부터 123쪽까지는 해오도록 하세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일단 됐어요? 그 다음 내용을 나갈 거야 선생님 이제. 이참수는 문제 풀면서 설명해야 될 것들이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 내용 설명은 이제 빨리빨리 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를 좀 해보자 이거지. 그리고 이제 이참수 내용이 다 끝나면 이참수 활용까지 해서 다 끝나게 되면 함수 파트에 대한 선생님이 뭐 짧게 함수 파트에 대한 선생님 특강을 하나 좀 준비해 보려니까 수업 시간 안에 알겠죠? 1참수까지 해갖고 2참수에서 함수 자체에 대한 얘기까지 해서 수업 시간에 좀 한번 해줄 테니까 그거 이렇게 들으면은 1참수도 기억이 나고 나머지 고차함수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떠오르게 될 거예요.
일반형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일반형에 대해서. 124페이지부터는 이차함수의 앞에까지 우리 뭘 배운 거야 그냥? 보여줘. 표준형 공부하기. 여기서부터 뭘 배운다? 네. 일반형을 갖다 공부한다. 일반형의 일반형. 이차함수의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선생님. 그래. 일반형이라고 딱 얘기를 한 건데 일반형의 그래프는 어떤 모양이다? 일반형 y는 a x의 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c 이렇게 나온다. 얘는 꼭지점 좌표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하지만 그래프 모양은 금방 보이지. 이 차의 개수에 결정나는 거니까. 그래프 모양은 표준형이든 일반형이든 다 보여. 얘가 일반형이다. 표준형은 어떻게 된다고? 얘가 일반형이야. 이거 헷갈리지 말고 밑에 적어줄게요. 얘가 일반형. 그 다음에 표준형은 어떻게 생겼어요? 표준형은 y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p에 대한 전체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나온다. 얘는 뭐라고 한다? 얘는 표준형. 얘는 꼭지점 좌표가 확 보여 안 보여? 그래프 모양은 똑같이 이제 볼 수 있게 꼭지점 좌표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혹은 축의 방정식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그 차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 차함수에서 꼭지점 좌표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일반형을 뭘로 고쳐서? 표준형으로 고쳐서 꼭지점 좌표를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지금부터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 거예요. 얘는 자칫 잘못하면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수업은 해주겠는데 수업해주고 나서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얘기를 해줄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얘는 지금 어떤 모양 같니? 얘는 어떤 모양이니 지금? 얘는 지금 2차 방정식의 일반 형태 같은 그런 모양이죠. y만 0 돼버리면 얘는 지금 어떤 모양 같냐? y는 0 돼버리고 q만 이렇게 넘겨버리면 완전 제곱식 같은 그런 모양이죠. 그죠? 얘는 완전 제곱식의 형태인 거처럼 보인단 말이지. 방정식으로 본다면. 그래서 2차 방정식의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치는 방법은 너희들이 앞에서 2차 방정식 단어를 하면서 공부했었던 완전 제곱식으로의 풀이 방법, 즉 근해 공식의 유도 방법. 뭔 말인지 이해가요? 그거를 갖다 연락했었잖아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근데 또다시 이제 문자로 주어진 것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다? 이제 y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넘기면 된다는 겁니다. 함부로 넘겨서는 안 되고 또 하나 y가 있기 때문에 0이 아닌 y가 있기 때문에 2차의 개수로 나누면 된다 안 된다. 2차의 개수로 나누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 차이인 것 뿐이에요. 맞잖아. 우리 2차 방정식에서 완전 제곱식으로 고칠 때 어떻게 했어요? 2차의 개수로 우변이 0이니까 과감히 나눠줬었죠. 근데 이제는 나눠줄 수 있다 없다. 없죠. y가 뭔지 알고 어떻게 나눠줘.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얘는 y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a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나 그 말을 잘못했냐? 그런 것 같은데 2차의 개수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2차의 개수로 묶어준다는 느낌이에요. 묶어준다. 알겠어요? 한번 해볼 테니까 한 번만 해볼 거예요. 한 번만. 알겠죠? 한 번만 해볼 거예요. y는 a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라고 나왔고 a는 0이 아닙니다. a로 묶어줄게요. A로 묶어줘 버리면 얘가 뭐 나올까? x제곱 플러스 얘는 a분의 bx 맞아요? 상수항은 필요 없으니까 완전 제곱식 할 때 상수항 필요 없었죠? 그죠? 상수항은 필요 없으니까 안 묶어줄 거예요. 플러스 c 안 묶어줄 거예요. 플러스 c. 왜 상수 필요 없었어요? 상수가 왜 필요 없었어? 완전 제곱식으로 고칠 때 뭐 제곱은 수 이렇게 나왔잖아. 뭐 제곱은 수. 완전 제곱식으로 풀어야 때 x-1에 대한 전체 제곱은 4 뭐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 그 상수항 부분을 넘겼잖아. 1차까지만 완전 제곱식을 이용했으니까. 완전 제곱식을 만들 때 1차까지만 해서 우리가 만들었지. 그 상수항은 필요 없었던 거죠. 그 상수항은 넘겼지. 그 제곱근 풀어줘서 답을 구했었던 거였잖아. 무슨 얘기 기억나요? 나머지 알겠어요? 그래서 상수항 부분은 안 묶어줄 거예요. 이렇게 놓을 거예요.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자 생각을 좀 해봅시다. 얘는 이제 1차까지 똑같아요. 방법은 똑같아요. A로 묶어주는 거 외엔 차이가 없어. 자 얘가 지금 완전 제곱식이 될 수 있도록 해야죠. 완전 제곱식 수 앞에 앞에 어떤 수가 곱해져 있어도 그 완전 제곱식 맞죠? 얘가 없으면 얘가 완전 제곱식 맞아요 이거? 그쵸? 이거 꼭 없어야 되는 그런 건 아니죠. 앞에 있어도 됩니다.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려면 뭐가 필요할까?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지. 절반의 제곱을 갖다가 더해주면
2a분의 b에 대한 전체 제곱을 갖다 더해주는 거지.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럼 얘가 한 번 더해줬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한 번 빼줘야지. 자, 이 말 한 번 이해가 가. 한 번 빼준다. 한 번 식에다가 우변만 봐봐. 우변에도 한 번 더해줬으니까 어떻게 해? 식이 변했지. 그러면 등식이 계속 성립하려면 한 번 빼줘야지. 그 제로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원래는 어떻게 해? 좌변 우변에다 같이 더했지만 y는 냅두자고. y는 건들지 말자 이거야. 우변 안에서만 놀자 이거. 우변 안에서만. 한 변 안에서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한 번 더해주고 한 번 빼줬잖아. 그러면 식 변하는 거 없지. 제로니까. 이해 가니 안 가니? 이해가? 근데 우리가 어디까지만 이용할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 고칠 거죠. 이해 가니? 그럼 여기서 고칠 때 y는 a로 묶어준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어떻게 완전 제곱식 할 거니까 어떻게 될까? 완전 제곱식 어떻게 나와? x 플러스 2a분의 b에 대한 전체 제곱 이렇게 나오나요? 얘가 문제지 이제. 얘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 얘는 지금 바깥으로 튀어나와야 되겠지. 가로 밖으로 튀어나가야 되겠지. 얘 이용 안 했으니까.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얘가 얼마니? 마이너스 4a 제곱분의 b의 제곱인가요? 맞아요? 맞아요? 얘가 가로 밖으로 튀어나오려면 얘랑 어떻게 해야 될까? 곱해져서 나가야 돼. 수인이 이거 이해 간 가? 이해 갔어? 얘랑 곱해져서 그냥 나가면 안 되잖아. 얘랑 곱해져서 나가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럼 얘가 곱해져서 나가면 얘가 뭘로 변할까? a만 곱하면 되니까 부호는 그대로고 분모가 4a 제곱에서 4a로만 변하겠지. 약분될 거니까. 이해가냐 안 가니? 이해 갔어? 이해 갔어? 이해 갔어? 그 다음 b가 b제곱이 된다. 됐나요? 야 뭐라고요? 얘지. 얘가 가로 밖으로 나갈 거지. 가로 밖으로 나갈 때 뭐랑 곱해서 나간다? a랑 곱해서 나간다. 그러면 4a 제곱이랑 a랑 이게 4a 제곱 분모에 있죠? a랑 곱해서 나가니까 4a 마이너스 b 제곱. 이해 갔어요? 여기 그대로 뭐가 있어요? c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 가요 안 가요?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이해 갔어요? 자 그럼 요거 한번 좀 이쁘게 정리해 볼까? 플러스 q라는 형태로 지금 바꾸는 거니까 이쁘게 한번 정리해 보자. 그럼 어떻게 될까? y는 a 곱하기 x 플러스 2a분의 b에 대한 전체 제곱. 맞아요? 자, 얘 이쁘게 정리해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뭘로 통분해 줄까요? 뭘로 통분해 줄까요? 4a로 통분 한번 해볼까요? 얘 4a로 통분해주면 4a 곱해야 되지. 그럼 플러스 4ac지. 그럼 마이너스 b제곱이죠. 이해가요 안 가요? 그럼 얘 뒤에 건 뭐가 나올까? 플러스 4a분의 맞아요? 4ac 마이너스 b제곱 혹은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4ac가 튀어나온다 이거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냐 안 가냐? 이해가 안 가? 이해가요? 교재는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교재는 이렇게 써있어요. 교재는 어떻게 써있냐면 얘를 마이너스로 묶어준 거예요. 얘를 마이너스로 묶어주니까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익숙하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줘서 이렇게 니들 기억하기 편하라고 이렇게 해준 거예요. 같은 말이지 이거. 뭔지 알겠어? 이거 교재에 나와 있는 게 이제 그거야. 뭔 말 하는지 알겠어? 그럼 이거 고치는 거 알겠냐? 그럼 여기서 봐요. 자, 꼭지점의 좌표. 자, 이 식에 따른다면 이 식에 따라서 우리가 고쳤죠. 일반형의 그래프를 뭘로 고쳤어요? 일반형의 그래프를 표준 형태로 고쳤죠. 이해 갑니까? 자, 꼭지점의 좌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분의 b, 콤마. 그 다음 뭐가 나올까요? 4a. 그렇지. 4a분의 4ac 마이너스 b제곱 혹은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요? 이해 가요? 추계방정식 얘기해 볼까요? 추계방정식 얘기해 볼까요? 추계방정식. 자, 추계방정식 얘기해 보자. 추계방정식 x는 얼마다? 여기다 x만 붙이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b가 된다는 거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요? 안 가요? 이해 가요? 근데 이 a가 뭐예요? a가 뭐예요? 2차 계수. b는 뭐예요? 1차 계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거를 왜 배웠냐면 이런 거야. 이 차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칩시다. 이 그래프의 꼭지점 좌표가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꼭지점 좌표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a분의 맞아요? b지.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 아니야? 맞아요? 그럼 얘 얼마 나와 얘? 얘는 4분의 플러스 3이니까 얘 꼭지점 좌표는 4분의 3, y좌표는 어쩌고저쩌고 11, 11 나오겠지. y좌표다 y좌표 y좌표다 y좌표 왜 많이 나쁜데 얘가 아니? y좌표가 왜 이게 아니야? y좌표는 지금 어떻게 찾아야 돼요? y좌표는 이 공식에다 넣어야지. 4a분의 이 공식에다 넣어야 돼. 이건 4a분의 4a 마이너스 b제곱. 여기서 1은 뭘 뜻하는 거야? x가 0일 때 뜻하는 거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 나중에 할 일이야. 저 플러스 1의 정체는 일반형으로 나타났을 때 플러스 c와 표준형으로 나타났을 때 플러스 q. 뒷부분의 상수항은 같은 게 절대 아닙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절대 같은 게 아닙니다. 얘 y좌표를 지금부터 찾을 건데 내가 이 공식에다 파란색 써줬지. 그죠? 얘 외울 거냐? 아,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얘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만 보여주겠다는 거야. 근해 공식같이 중요한 거면 내가 니들한테 해보라고 했겠지. 근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니들이 외워야 될 건 얘예요. 꼭지점 좌표의 x좌표! 이거 뭐라고 읽는다고요? 꼭지점 좌표에 뭐라고요? x좌표. 꼭지점 좌표에 뭐라고요? x좌표. 꼭지점 좌표의 x좌표만 외우세요. 쌤, 그럼 y좌표는 어떻게 해요? 생각을 해봐라. 이거 외울래? 안 외워도 돼요. 왜 안 해도 될까? X를 넣어. 그렇지. 꼭지점이라는 건 어차피 이차함수가 그래프가 지나는 점이라는 건데 거기에 x좌표를 알고 있다는 건 뭔 말이야? 그 x좌표 넣어버리면 나오는 y값이 바로 뭐가 될까? y좌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만 외우라는 거야. 이렇게 해서 4분의 3이 나왔지. 4분의 3 나왔으니까 4분의 3을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 넣기만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4분의 3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11중 4분의 3을 넣으면 16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9 플러스 1인 거잖아. 얘 약분하면 어떻게 8인가? 8분의 9 마이너스 8분의 18이니까 마이너스 8분의 얼마냐? 10이냐? 마이너스 8분의 10 더하기 8분의 플러스 8분의 8이니까 얼마? 얘는 계산이 마이너스 8분의 2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오겠네.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뭔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그러니까 얘를 구했으면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얘 대입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만 하시면 돼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요? 추계방정식은 얼마나라고 얘기하면 돼요? 추계방정식. 추계방정식 x는 4분의 3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 그럼 일반형으로 놨어도 어때요? 꼭지점 좌표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꼭지점 좌표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된다? 일반형이지. 일반형에서 꼭지점 좌표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a분의 b가 나온다. 다시 일반형에서 꼭지점 좌표를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일반형에서 어떻게 나온다고요? x좌표는 어떻게 나온다? 꼭지점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요. 얘기해봐. 시작. 일반형에서 꼭지점 x의 좌표는 시작. 마이너스 2a분의 b y좌표는 어떻게 그래? 넣어요. 그걸 넣으면 되지. 뭔지 알겠어요? 2차 방정식에서 극과 계수와의 관계 두분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다. 1차 함수의 일반형에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에서 기울기 어떻게 구해? 마이너스 b분의 a입니다. 헷갈리지? 헷갈려야 돼. 원래 안 헷갈리는데 쌤은 그렇게 말해 헷갈려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니까 헷갈리라고. 헷갈리지? 아니요? 안 헷갈려? 네. 헷갈릴 건데. 안 헷갈려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어떻게 구하냐? 근과 계수와의 관계 어떻게 해?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두 근의 합은 어떻게 해?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b. 버퍼링이 살짝 생기기 시작했어 이제. 두 근의 곱은 a분의 c a분의 c. 2차 함수 일반형에서 꼭지점 x의 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자, 근데 2차 함수 일반형에서 마이너스 2a분의 b가 뭐라고요? x는 꼭지점 정확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꼭지점 x의 좌표가 되겠죠. y좌표는 어떻게 구한다? 넣어. 얘를 넣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가요? 이게 이차함수 그래프에서의 일반형을 갖다 얘기하는 거야. 뭐 말하는지 얘기해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y좌표 구하는 것까지 됐어? 그러니까 얘는 외우지 마. 네. 얘 정도까지만 생각해주면 돼요. 이해 가니 안 가니? 이해 가 안 가? 이해 가 안 가? 가요. 이해 갔어요? 이해 갔어? 왜? 이해 갔어요? 이해 갔어요? 주의해야 될 거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서의 y좌표 구하는 방법, 꼭지점 y좌표 구하는 방법, 꼭지점 y좌표 구하는 방법은 공식을 어떻게 해라? 외우지 마라. 얘만 알고 있어요. 마이너스 진짜요? 뭘? 진짜요? 진짜예요. 꼭지점 x좌표 어떻게 구하라?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과 계수의 관계 공식과 헷갈리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게 주의해야 될 첫 번째입니다. 주의해야 될 두 번째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게요. 주의해야 될 두 번째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거 이해가 안 가? 가요. 이해가? 이걸 뭐라고 한다? 일반형. 이걸 뭐라고 한다? 표준형이야. 여기 상수함과 여기 상수함은 당연히 같지가 않아요. 생각을 하고 대답하세요. 모양만 보지 말고. 여기 표준형에서 이 뒷부분에 있는 상수함은 뭐야? 꼭지점 y좌표죠. 근데 생각을 한번 해봐. 일반형에서 여기 뒤에 있는 상수함은 뭘 거 같니? 장수. 아니지. x가 0일 때? x가 0일 때 어떻게 될까? Y값. 0 플러스 0 y값이지. y는 c 나오죠. 바로 뭐야? x가 0일 때의 y값 뭐야? 한. y절편. 아니 나이 15 되는 y절편이죠. 1차 함수의 일반형에서 플러스 c는 y절편이에요. 네? x가 0일 때의 값이니까. 맞아. 이해 가니 안 가니? 이해 가? x가 0일 때 0 플러스 c잖아. 그 y는 c잖아. x가 0일 때 y값이잖아. 네. x가 0일 때 y값은 뭐라 그래? Y절. y절편. 실제도 Y절편이네. 얘는 0일 때 어떻게 돼? 얘 0 나오니? 아니죠. 얘는 a 곱하기 p제곱 플러스 q지. 그거 아니잖아. 당연히 아닌 거잖아. 또 평행 이동한 값. 그렇지. 얘는 평행 이동한 양을 얘기하는 거지. 그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도 헷갈리지 말고. 근데 내가 주의하라고 했던 건 두 번째는 그게 아니야. 꼭지점. 일반형에서 2차 함수 꼭지점 좌표 어떻게 구한다? 시작. 마이너스 2a분의 b예요. 이해 가요? 계속 헷갈리기 시작할 거다. 이 시범생들. y좌표는 어떻게 구한다요? x좌표를 구하면 넣어서 y좌표만 구하면 돼요. 이게 첫 번째 주의사항이야. 두 번째 주의사항. 진짜 잘 들어라. 알겠죠? 두 번째 주의사항. 얘를 시험 보기 전에 썼다가는 내가 가만 안 둘 겁니다. 시험 보기 전에 얘를 쓰면은 내가 가만 안 둘 겁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김보령 잘 들어라. 김보령 잘 들으라 그랬다. 설명을 해줬어. 2차 함수 일반형에서 꼭지점 x좌표 어떻게 구한다? 마이너스 2a분의 b 라고 이제부터 대답하면 나한테 혼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요? 쌤, 2차 함수 일반형에서 꼭지점 x좌표 어떻게 구해요?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가면서 표준형으로 고치세요. 뭐야? 일반형에서 꼭지점 x좌표 구할 때, 꼭지점 좌표 구할 때는 절대 표준형으로 고쳐서 구하세요. 나 분명히 얘기했다. 마이너스 2a분의 b 썼다간 내가 가만 안 둔다고 했어. 분명히 얘기한다. 그럼 이거 왜 알려줬어? 그냥 책에 나왔으니까 알려준다. 절대 외우지 마세요. 꼭지점 x좌표 구하는 거 절대 외우지 마세요. 그냥 알려준 거예요. 아까 외우라며요. 내가 뭘? 아까 외우라 했어요. 고등학교 가서 외우세요. 이거는 절대 지금 나랑 공부하면서는 절대 쓰지 마세요. 내가 쓰라고 할 때 써. 이건 봉인 해제 나중에 시켜줄 테니까 지금은 절대 봉인 상태로 주세요. 내 말대로 하세요. 절대로 내 말대로 하세요. 무조건 뭘로 고쳐라? 표준형. 알겠어요? 자, 2차 함수. 봤어? 그 욕구와 억제를 갖다가 절제를 해보세요. 자제하는 삶. 자제하는 삶. 자, 선생님 봐봐. 얘기 한번 해봅시다.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뭐라고 한다? 일반형이란다. 일반형의 꼭지점 x좌표 어떻게 구한다? 그렇지. 표준형으로 바꿔서 구해라. 머릿속에 지금 마이너스 2a분의 b가 떠올랐으면 죽여버린다 그랬으면 가만 안 둬. 절대로 마이너스 2a분의 b 쓰지 마. 표준형으로 고치라 그랬어. 명심해라. 명심하라 했다. 뭔 말인지 알겠지? 알겠지? 절대 안 돼. 학교 시험 볼 때도요? 네. 네? 절대 쓰지 마세요. 학교 시험 볼 때도요? 네. 네? 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쓰지 마세요. 학교에서 시험 보는데요? 뭐가 시간이 많이 걸려? 왜요? 야, 시간이 많이 걸릴 게 니들 저것보다도 많이 걸리잖아요. 마이너스. 야, 니들 수준으로 봤을 때 많이 걸릴 이유가 뭐 있어? y는 봐봐.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6x래. 얘를 갖다 꼭지점 좌표랑 축의 방정식을 만약에 구하래. 그럼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면 어떻게 어떤 모양이야?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면 요렇게 나오나? 맞아 안 맞아? 맞지? 얘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2차, 1차 계속 반대에 뿌리면 될 거 아니냐? 맞잖아. 맞잖아. 2점전에서 얘가 나와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3, 그 다음 x, 마이너스 1에 대한 전체 제곱. 그럼 플러스 1 했으니까 마이너스 1 해줘야 되지?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바깥으로 나올 때 마이너스 3이랑 곱해줘야 되니까 플러스 3 나오겠네. 이게 왜 시간이 걸려? 안 걸려. 저 마이너스 2p 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표준형으로 고쳐서 꼭지점 좌표 구하세요. 늘 절제하는 진짜 사람. 시험 볼 때도요? 네. 정말요? 네. 네. 4학년 때 그렇게 했어요? 네. 진짜요? 네. 문제 쓸 때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해서 문제 구한 놈들은 없어요. 왜요? 한 놈도. 왜요? 공부를 잘하든 못했든 내가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했어요. 그렇게 몰래 썼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식에서는 없었어요. 하지 마세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내 말 들어라. 내 말 들으라 했다. 나 그 정도 신뢰는 줬고. 자, 1-1번에 2번 한번 해볼까요? 1-1번에 2번이에요. 1-1번에 2번. 자, 난 너희들 괴롭히려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고. 1-1번에 2번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나왔죠? 표준형으로 고치래요. 그지? 표준형으로 고치래요. 꼭지점 좌표 구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마고 표준형으로 고치래요. y는 x의 제곱, 그죠? 그다음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나왔죠? 그죠? 선생님 인수분해 되는데요. 그게 아니고 지금 뭘 하는 거야? 꼭지점 좌표 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표준형으로 고치라는 거야. 인수분해 막 자동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가는가? 이해가지? 그치? 자, 그럼 어떻게 한다? y는 x의 제곱 묶어줄 게 없죠? 맞아요? 그럼 1차까지만 이용할 거니까 마이너스 3x 맞아요? 그 1차 계수 어떻게? 절반의 제곱이니까 얼마고 더해줄 거야? 4분의 9를 더해줄 거죠? 절반이 2분의 3이니까 제곱하면 4분의 9. 그럼 한 번 빼줘야 되지 4분의 9를. 상성에 있는 그대로 써주고. 이해가냐 안 가냐? 그 여기까지만 완전 제곱식 할 거니까 y는 어떻게? x 마이너스 2분의 3에 대한 전체의 제곱. 얘 계산해주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갑니까? 표준형으로 고쳤죠? 맞아 안 맞아? 맞죠? 맞죠? 맞다 했다. 맞죠? 4번 한번 해볼까요? 4번. 이거 분수로 빼줄 때 애들이 잘 못하네 했어요. 정수 빼주면 분수로는 잘 고치는데 분수 빼주면 이걸 잘 못 생각을 못하네. 자 봐봐.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x 4분의 1 이렇게 나왔대. 자 얘 봐봐요. 1차까지만 이용해서 할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로 빼줘야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로 빼줘 봅시다. 그럼 y는 마이너스 3분의 1로 빼줘 보면 얘는 x제곱이 될 건데 1차 계수 뭐가 되니? 3. 마이너스 3이 되지. 마이너스 3 되는 거죠? 이해가 안 가? 검산식으로 해봐. 이게 곱해서 어떻게 해? 얘가 나와야 되잖아. 1x가 나와야 되잖아.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 그냥 얘 마이너스 3, x 이렇게 나오는 거지. 얘 플러스 4분의 1이 될 것이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조금 다르게 한번 해볼까?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자 그럼 절반에 제곱해줘야 되지? 절반에 제곱하면 얼마야? 절반하면 2분의 3 제곱하면 4분의 9 맞나요? 그죠? 그럼 한번 더 해줬으니까 한번 빼줘야지. 그러면 뭐가 나가야 돼? 마이너스 4분의 9가 나가는 거죠? 나가는 건 늘 마이너스가 붙은 거예요. 왜? 제곱해주면 플러스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을 더하니까 얼마야? 곱하니까 얼마야? 플러스 4분의 3 이렇게 나오네? 맞아요? 맞아요? 아니야? 마이너스 4분의 9가 뛰쳐나가야 되잖아. 뭐랑 곱해서? 얘랑 곱해서. 그럼 얘랑 약분되니까 얘 플러스 되고 4분의 3 이렇게 나가겠지. 그럼 얘 어떻게 돼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3 전체의 제곱 플러스 1. 됐어요? 됐어요? 얼마나 절제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내가 볼게요. 선생님 보세요. 일반형이죠. 꼭지점 좌표를 구해보면 다이렉트로 x는 맞아요? 마이너스 2a분의 b죠? 그렇죠? 마이너스 2a분의 맞나요? b죠? 1. 이 계산하면 얼마나 나올까? 마이너스 3분의 2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튀어나오잖아. 맞냐? 맞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나누기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이잖아. 그럼 얼마 나오게? 2분의 3 나오겠죠. 아 꼭지점의 x좌표는 2분의 3이구나. 그죠? 그럼 일단 너희들이 생각하는 게 여기까지 생각하면 얍삽한 놈들 딱 생각하는 아 꼭지점 좌표가 2분의 3 근데 x의 개수가 얼마?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애들이 딱 벌써부터 아 이게 얘가 이런 모양이겠구나 얘가 이런 모양일 거야 분명히 이런 모양일 거야 그지? 그럼 얘만 넣어줘갖고 어떻게 1 딱 찾아놓으면 이렇게 딱 하면 되겠죠 꼭지점 좌표를 바로 다이렉트로 알아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런 거야 예를 들면 꼭지점 좌표가 이거야 꼭지점 좌표가 만약에 1,2라고 우리가 만약에 해서 딱 구했다고 쳐봐 맞죠? 근데 x의 개수, x제곱의 개수가 예를 들면 2분의 1이래 2분의 1 x제곱 이렇게 시작한대요 그럼 우리 y는 어떻게 세울 수 있어? y는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꼭지점 x좌표가 1이니까 x-1에 대한 전체의 제곱 y좌표 1이라고 그랬으니까 플러스 되면 표준으로 금방 고칠 수 있잖아 꼭지점 좌표와 x제곱의 계수만 하면 맞아 안 맞아? 구할 수 있잖아 얼마나 쉬워져 근데 내가 뭐 하라고? 내가 뭐 하라고? 표준용으로 직접 완전제곱식을 이용해 고치라고 알겠죠? 그죠? 형이 알겠어? 영훈이 알겠어? 얘는 알겠어요? 순이 알겠어? 아, 약 올리는 거. 나는 써도 되죠? 나는 써도 상관없죠? 그죠? 일반형 봅시다. 일반형에서 우리 이런 것도 공부해야지 맞아. 절편이니까 빨간색으로. 아, 근데 진짜 왜요? 뭐? 이유 알려주면 안 돼요? 너무 쉽게 구하면 재미없잖아요. 자 왜 보세요. 끝이에요? 왜? 너무 쉽게 구하면 재미없어. 그럼 쌤도 이렇게 구해요. 꼭지점 좌표를 뭐를? 쌤도 이렇게 구해요. 꼭지점 좌표를 쉽게 구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지. 내가 학생이냐? 아니잖아. 난 내가 구하고 싶은 대로 구할 거야. 이거 봐. 일반형이든 표준형이든 제발 좀 부탁이니까 일반형이든 표준형이든 여기서 내가 지금 절편 얘기를 할 거예요. 절편 얘기를 할 거예요. 절편. 내 높아심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높아심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 쓰지 마라. 내 절대 진짜 내 얘기했다. 절대 쓰지 마라. 절편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절편. 이 절편이라는 건 x축과의 교점, y축과의 교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건 x절편, y절편이라고 하는데 x절편을 구하는 방법과 y절편을 구하는 방법은 어떤 함수를 공부하든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 공부를 하든 간에 동일하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x절편 어떻게 구한다? y는 뭐다? 0을 대입한다. 나온 x의 값이 x절편이다. 그 다음 y절편은 어떻게 구한다? x는 0을 대입한다. 그래서 나온 y값이 y절편이 된다. 맞아요? 그럼 여기서는 y절편이 얼마예요? x 0 대해서 나오는 거겠죠. 공식으로 굳이 세우자면 어떻게 해요? a 곱하기 p에 대한 제곱 플러스 q가 되겠죠. 외우니 차라리 얘를 외우겠다. 얘 y절편 어떻게 구해요? 그냥 책. 아니구나. 그냥 얘지. 얘 y절편 뭐야? C. c죠.
x는 0이 되니까. 뭔지 알겠어요? 그럼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표준형에서 우리가 한 번에 알 수 있는 거. 꼭지점 좌표죠. 꼭지점 좌표. 일반형에서 한 번에 알 수 있는 거. y절편이죠. 그래프의 모양은 한 번에 갈 수 있겠죠.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중에 정리 한번 해겠지만 니들 지금 방금 대답하고 내가 질문한 거 니들이 대답한 거 이거는 2차 함수식을 작성하거나 2차 함수식을 찾거나 할 때 굉장한 힌트로 작용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2차 함수식에서 표준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한 번에 알 수 있는 것보다 그래프의 모양과 꼭지점이다. 추계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일반형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모양과 y절편이다. 이런 거예요. 문제에서 y절편을 줬어. 이해가? 문제에서 y절편을 힌트로 줬대. 조건으로 줬대요. 그럼 너희들이 머릿속에서 떠올려야 될 건 y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p에 대한 전체제곱 플러스 q야 아니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두 번째고 일반형이 떠올라야지. 일반형. y절편을 줬으니까. 꼭지점 좌표를 줬대. 그러면 뭘? 표준형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옆에 있는 125페이지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나올 거예요. 얘는 중요하긴 한데 쉽게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재밌어요. 재밌어서 이거 쉽게 알려준 방어 쓰고지 그렇게 하지 말라. 아니 얘는 그렇게 하라고 할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할 건데 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경우가 하나씩 생겨. 그래서 선생님이 잠깐 얘기를 안 한 건데 알겠죠? 얘는 이걸 또 좀 알고 있어야 돼. 얘는 이 125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려면 이게 필요해요. 이런 외우지 말라면서요. 외우지 마시고 내가 써놓고 난 알고 있으니까 난 쓸 거고 써놓고서는 얘를 갖다가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 전에 한 3분 남았는데 3분간 조금 깊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내가 좀 하나 좀 뭐랄까 설명을 잠깐 할게요. 설명을 잠깐 해줄 테니까 뭐 한 번은 다시 해야 될 내용이기도 해요. 선생님 봐봐. 저 절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시뻘건 걸 쳤는데 x절편과 y절편 중에서 y절편은 언제 필요할까? y절편은 언제 필요할까요? 그래프 그릴 때 y절편 알고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 점 지나게 그리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를 들면 이거예요. y는 2x의 제곱 맞아요? 플러스 bx 플러스 c bx 그냥 플러스 4 뭐 예를 들면 플러스 4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칩시다.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치는데 얘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예를 들면 뭐 2,3이다 2라고 하지 말까? 2라고 한번 해볼까? 이라고 했을 때 a는 음수래. 꼭지점의 좌표는 이렇고 이런 조건이 나왔어. 이런 조건이 나왔고 이참수식을 갖다 찾으래. 그래프를 찾으래. 그럼 어떻게 생각해 보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는 거야. 꼭지점 좌표가 얼마? 마이너스 2,3이니까 2쯤 됐다고 치자. 여기서부터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음수니까 어떻게 해? 밑으로 향해야 되지. 위로 올리기니까. 근데 y절편이 얼마니? 플러스 4지. 플러스 4? 말이 안 되는 거야. 미안. 플러스 1이라고 해. y절편이 플러스 1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그럼 플러스 1이니까 한 2쯤 지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뭔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그럼 얘가 지나가는 사분면이 몇 사분면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어떡해? 다 모든 사분면을 다 지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y절편이라는 건 반드시 찾을 줄 알아야 된다. 얘를 찾는 게 아니라 y절편. 그 y절편은 뒷다 중요한 거 알겠고 문제는 x절편인데 저 x절편은 y절편보다 더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의 x절편은 연결고리입니다. 연결고리고 키예요. 키. 열쇠입니다. 열쇠. 앞으로 니들이 함수라는 놈을 공부할 때 연립방정식에 선생님 잠깐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이거 기억나니? 혹시 연립방정식 해 종류 기억나? 연립방정식 해 종류? 연립방정식 왜 푸니? 연립방정식 풀이 목적이 뭐야? 푸는 방법이야 가감법, 대입법, 등식법인데 푸는 방법이야 그런데 왜 푸냐? 그러니까 말라. 연립방정식이라는 것의 풀이 목적은 두 직선의 교점을 찾는 거였어요. 함수식으로 해석했을 때.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해 종류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세 가지는 바로 두 직선의 위치관계, 즉 평면에서의 두 직선의 위치관계에 따라서 결정하듯이 똑같이 세 가지가 나와요. 두 직선이 완전히 일치할 때, 즉 해가 무수히 많다. 두 직선이 한 교점에서 만난다. 해가 한 쌍이다.
평행. 그죠? 그 다음 두 직선이 평행하니 만나지 않는다. 네. 해가 없다. 이렇게 해석했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방정식이라는 것을 함수와 연결돼서 공부를 했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2차 함수식 마찬가지로 2차 함수식을 방정식과 부등식과 연결해서 공부를 할 줄 알아야 돼. 방정식, 함수 방정식이 왔다리 갔다리 해석할 줄 알아야 돼. 뭔지 알겠어? 그럼 여기서 X절편이라는 건 그 왔다리 갔다리 해주는 키입니다. 키. 그럼 도대체 어떤 열쇠냐? X절편은 어떻게 구해요? Y는요? Y는 0이죠. 이 새끼 X절편은 어떻게 구해? Y는 0이겠죠. 쓰는 순간 뭐가 보이냐? 얘는 2차 방정식 일반형입니다. 2차 방정식 일반형. 뭐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그럼 내가 니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 이차 방정식이죠. 누가 봐도 2차 방정식이라 할 거야. 2차 방정식이라 할 거야. 누가 봐도 2차 방정식이라 할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누가 봐도 2차 방정식이라 할 거야. 얘 무슨 모양이야? 얘 무슨 모양이야? 난 2차 방정식이라 했는데 무슨 모양이라고 물어봤어. 요. X절편 얼마야? 1이죠. 또는 얼마야? 마이너스 3이죠. X절편이 1 또는 마이너스 3이죠. 이해 안 가? X절편 1 또는 마이너스 3이죠. 일단 지금 간만 봤는데 다시 설명할 거야. X절편이 1 또는 마이너스 3이니까 1 또는 마이너스 3일 거란 말이지. 그 다음 이제 위로 블록이 아래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이죠. 2차 계수가 2니까. 이해 가냐 안 가냐? 이 두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지나는 그래프가 나오겠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X절편이라는 건 얘들아 Y값이 0일 때의 값을 얘기하는 건데 Y에다 0을 집어넣는 순간 얘는 바로 뭐가 될까? 2차 방정식이 돼요. 그럼 2차 방정식의 X값이라는 건 함수로 해석해 봤을 때 무슨 값과 똑같아요? 2차 방정식의 해가 곧 뭐라는 얘기야? X절편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냐 안 가냐? 2차 방정식의 X절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를 갖다가 Y라고 쓰는 순간 얘는 뭐가 된다? 2차 함수식이 되는 거야. 얘를 0이라고 쓰는 순간 얘는 뭐라고 된다?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2차 방정식이라고 Y라고 쓰여져 있는 거를 0이라고 바꾸면은 X절편을 구하는 방법이니까 여기에 X절편이 1,-3이 되니까 1,-3을 지나면서 2차의 개수가 2가 돼버리니까 혹은 이게 없어도 어떻게 해? 양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아래로 블록이 되겠죠. 그래서 모양까지 얘기할 수 있겠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X절편은 그 2차 함수식을 뭘로 해석했을 때? 방정식으로 해석했을 때 해가 됩니다. 알겠어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을 해줘야 돼. 일단 선생님 숙제는 좀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갖고 오늘은 좀 내가 주말이기도 하고 해서 124초까지만 뭔지 알겠어요? 124초까지만 해오도록 하세요. 말 봐줬다 시동태네 124초까지 알겠죠? 연습장 내고 가도록 하시고 이름 쓰시고 경연이랑 용원이랑 일단 주간평가 시험지 지금 마무리 짓고 얘네는 주간평가 시험지 다음에 고칠 거면 나한테 내고 가셔야 돼요. 오늘은 고치고. 오늘 고칠 거면 오늘 고치고 나한테 내고 가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연습장부터 선생님 좀 주시면 됩니다. 용원이는 주간평가 고치고 나서 나한테 책 검사 한번 받고 가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고생하셨습니다.